혼잡 시간대마다 최대 1,500명의 승객을 태운 조용한 무인 열차가 4분 간격으로 호주 시드니의 역에 도착합니다. 이는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바로 오늘날 시드니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메트로 시스템입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지하 38m까지 파내는 깊은 터널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이는 13층 건물 아래로 철도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완공 시 총 연장 113km에 달하는 이 메트로망은 양방향 모두 시간당 45,000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존 철도망보다 거의 2배의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이 과업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시드니의 분주한 거리 아래에는 어떤 기술적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기존 철도망과는 별개의 현대식 메트로 시스템에 대한 구상은 2001년 미래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 철도는 확장되었음에도 수용 한계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철도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차례의 계획 수정과 방향 전환 끝에 현재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는 2012년 무렵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호주 최초로 단층 구조의 무인 열차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시드니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자 미래도시 성장을 대비한 철도 시스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TBM, 터널 보링머신이라 불리는 초대형 기계를 투입했습니다. 각 TBM은 약 1,300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대형 코끼리 200마리 이상에 해당하는 중량입니다. 길이는 최대 165m로 초대형 여객기 에어버스 A380, 2대를 앞뒤로 놓은 길이보다도 깁니다. 절단 헤드의 직경은 약 7m에 달해 2층 주택 높이에 맞먹습니다. 이 기계들은 매주 약 200m씩 전진하며 거대한 양의 암석과 토사를 파내고 동시에 터널을 조성합니다. 단지 15.7km 구간을 뚫는 데만도 110만 톤 이상의 암석과 토양이 굴착되었는데 이는 무려 180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도시 남서부 프로젝트만 해도 재활용 가능한 발파 토사가 약 600만 톤에 달하며 단순한 굴착을 넘어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는 폐기물 관리와 자원 순환을 핵심 목표로 설정해 굴착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가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TBM은 단순히 땅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전진하면서 동시에 터널 내부를 구성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설치합니다. 각 세그먼트는 3.8톤의 무게를 가지며 6개의 세그먼트가 정교하게 맞물려 하나의 강력한 링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물은 터널 벽면을 둘러싸 방수성과 구조적 연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총 41,000개가 넘는 세그먼트가 일관된 품질과 치수 정밀도를 유지한 채 제작 조립되었습니다. 특히 50% 보조 시멘트 혼합물과 50% 인공 모래를 사용하여 지하 환경에 적합한 균일한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공사는 시드니 하버 지하 터널 구간이었습니다. 하버 아래는 단단한 안반뿐 아니라 요거트나 젤리처럼 부드러운 침전물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 TBM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고수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975톤급 특수 TBM을 설계했습니다. 이 장비는 내부 공기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복잡한 지질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터널을 굴착할 수 있습니다. 1915년에 터널 공사에서 깊은 안반층과 균열로 인해 발생했던 막대한 비용 초과와 공사 지연이라는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정밀한 지질 조사와 특수 기계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TBM 작동 중 하부 수면 위로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장면은 긴장을 유발했지만 이는 통제된 공기 누출 현상이었으며 기계가 매우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드니의 지반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단단한 사암층은 굴착이 어려운 동시에 실리카와 석영 분진을 발생시켜 작업자에게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팽창성 점토나 지하수층이 존재하는 지역은 지반 침하나 침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질 조사를 바탕으로 배수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도심 중심부에 터널과 역을 건설하면서도 도시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터널 경로와 깊이를 정밀하게 설정하고 기존 인프라와의 간섭을 피하면서 지상교통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117년 역사를 가진 호주의 최대 철도 허브인 센트럴역을 개조하면서도 하루 20시간 운영되는 이 시설의 기능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제한된 도시 공간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시공하기 위해 상부 구조물을 먼저 설치한 뒤 하부를 시공하는 톱다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공사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고 자재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시드니 메트로의 각 역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건설된 정교한 공학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 센트럴역의 메트로 플랫폼은 지하 27m로 9층 건물 깊이에 해당하고 도심 남서부 구간은 평균 35m, 메트로 웨스트는 38m에 달해 약 13층 깊이와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호주 최초의 완전 자동화 메트로망으로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운행 체계이며 자동화 등급호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열차 운행 전 과정을 컴퓨터가 통제하여 운행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모든 제어는 탈라옹 로드에 위치한 중앙 통제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통제센터에는 32m 곱하기 3.6m 크기의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4,100만 개의 픽셀로 실시간 열차 및 시스템 정보를 24시간 표시합니다. 무인 시스템에서 이 센터는 메트로 전체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운영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감시하고 이상 징후나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드니 메트로의 열차는 오벨리스크 400이라는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열차의 출발과 정지, 문 개폐, 장애물 감지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며 혼잡 시간대에는 4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향후 2분 간격 운행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각적 확인이 불가능한 무인 운행 조건에서 정밀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안전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철저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플랫폼 스크린 도어입니다. 이는 열차가 정차했을 때만 문이 열리는 유리벽 구조로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합니다. 무인 열차에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자동화된 물리적 안전장치는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기계식 간극 메움 장치로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을 자동으로 메워 탑승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특히 플랫폼이 완전히 직선이 아닌 오래된 역에서는 더욱 유용합니다. 감시체계도 매우 정교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터널 구간에는 230개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열차에는 38대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상 인터폰과 영상 지원 포인트가 차량과 승강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위급시 버튼 한 번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로 침입 감지, 장애물 감지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철저한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메트로 차량은 알스톰에서 제작한 최신형 전동차 메트로폴리스로 시속 10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지하에서도 고속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6량 편성으로 운영되며 최대 1,1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필요시 8량 편성으로 확장해 최대 1,500명까지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에어컨, 종방향 좌석, USB 충전 포트, 유모차 및 자전거 공간 등 편의 기능이 잘 갖춰져 있어 장거리 이동도 쾌적하게 지원합니다. 열차는 국제 표준계를 사용하며 전력 공급 방식은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의 노스웨스트 및 CTN 사우스웨스트 노선은 1500V 직류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신설되는 웨스턴 시드니 공항선과 메트로 웨스트 노선은 보다 고성능인 25000V 교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거리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고려한 설계로 장거리 고속운행 노선에는 교류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드니 메트로는 시간표 없는 운행, 즉 턴업 앤고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승객은 특정 시간표에 맞춰 움직일 필요 없이 언제 역에 가더라도 곧바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교통의 접근성과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시드니 메트로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 프로젝트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19년 개통된 노스웨스트 노선은 약 83억 호주 달러가 소요되었고 CTN 사우스웨스트 연장 구간 30km에 115억에서 125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일부 보도에서는 최대 11억 달러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개통될 웨스턴 시드니 메트로는 253억 달러로 추산되며 공항선은 11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트로가 기존 철도 시스템의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장애 발생 시 시드니 전체가 운행 마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노스웨스트 구간의 경우 시스템 용량은 시간당 3만 명이지만 실제 수요는 16,000명 수준에 불과해 인프라 수용 능력은 충분하나 노선 설계와 수요 분산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예술 요소나 디자인 품질이 일부 노선에서 희생되었다는 지적, 그리고 웨스트 노선의 고비용 문제 등도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메트로는 2032년을 목표로 웨스트 노선 완공을 추진 중이며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도시의 구조와 흐름 자체를 바꾸는 도시 재구성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핵심 가치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소음, 탄소 배출, 문화유산 영향까지 고려해 환경사회 경제적으로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톤에 이르는 굴착토사는 단순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도로공사, 산업단지, 기반시설 자재 등으로 재활용되어 자원순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메트로는 단순한 열차 노선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시드니 CBD, 파라마타, 올림픽팍, 공항 등 주요 거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수천 명의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센트럴에서 체스우드까지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 절약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한 수천 대의 차량을 도로에서 없애는 효과를 통해 하버 브리지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드니 메트로는 기술, 환경, 도시계획이 결합된 호주의 대표적 미래형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놀랐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